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1월 4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 금투세 걱정을 안 해도 되게 생겼습니다. 이 뭐 좀 웃기는 얘기지만 금요일 날 제가 그 빨간색 셔츠를 입고 나오고 방송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은 뭐 주가가 오른다 뭐 어느 분이 그러시대요. 근데 그 마법이 이번에도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지난주 그 뉴욕 시장 얘기를 하면 그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은 좀 부진한 고용 또 ISM 제조업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한 속에서도 결국은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쏠림 때문에 거기에 힘입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주말에 그 미국 시장의 마감 소식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어렵게 출발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6%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한 9시 40분경 제가 이제 그 텔레그램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만 그 9시 40분쯤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동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그때부터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그 매도에 쭉 서 있던 외국인도 오후 대선은 할 수 없이 끌려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뭐 크지는 않지만 매수 우위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9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3,419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3,83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개인만 팔았죠. 그래서 지수가 2,588.97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83%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코스닥인데 원래 이제 이 금투세 문제가 코스닥을 그동안 이제 아프게 했던 거죠. 주로. 그런데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0.2% 정도 상승하는 데서 출발을 했는데 역시 이제 금투세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말 격하게 상승을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오늘 진짜 폭등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30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2,07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만 5,40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54.08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무려 3.43%나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기술적으로 볼 일이 아닌데 어쨌거나 양 시장이 모두 큰 양봉을 이제 갖다 붙였는데 문제는 이제 이 기술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느냐 또 그 증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기술적 움직임도 좀 달라지는 그런 모양을 갖춰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371원 40전 지난 주말보다 거의 7원 가까이 내려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이 1244억이나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기아,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들이고 외국인이 판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현대차, KB금융, 포스코홀딩스 정도가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은 삼성전자부터 네이버까지 전부 샀습니다. 기관은 전부 순매수 우위를 보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 리가켄바이오 전부 샀습니다. 727억, 197억, 267억, 108억 제법 많이 샀어요. 기관도 리가켄바이오 12억 판 거를 제외하고는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 전부 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상위 4개 종목은 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섹터별로도 화려했어요. 그래서 그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받아들인다고 얘기하기 전부터 주말 사이에 이제 그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비자를 이제 시행한다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여행 관련 뭐 엔터 또 화장품 이런 것들은 이제 출발부터 오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정책에 고민돼서 그 엔터도 이제 중국 진출 기대감이 더 늘어나고 뭐 이러던 차에 그러다가 이제 그 금투세 폐지까지 마주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2차 전지도 그 이제 그 마지막 미국 대선이 마지막에 달하면서 해리스가 의회에 선전을 하고 있다. 그 막 베팅 업체들 예측도 막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뭐 늘 그런 거지만 이제 임박해서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대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2차 전지 제조업체는 다 이제 코스피에 있지만 주로 이제 코스닥에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투세 폐지 얘기 듣고 이제 강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 전력 설비, 뭐 고체 산업물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이것도 코스닥에 많이 포진돼 있죠. 물론 코스피도 있지만 코스닥에도 관련된 것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제 좀 고무적인 반응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섹터들은 누가 됐건 해리스가 되건 트럼프가 되건 누가 됐건 이건 어쩔 수 없는 섹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만 조금 좋아지면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그런 거랑 맞물린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 뭐 이런 쪽도 움직였는데, 이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흔하게 하는 말로 바이오 이쪽은 선수들 영역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좀 그 굉장히 충동적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투세 폐지에 앞장서서 이제 먼저 탁 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우리 흔한 말로 선수들 분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쪽 매매하실 때는 매매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 특히 이 섹터는 그런 얘기와 동일한 거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인데, 뭐 CXL을 중심으로 해서 이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CXL 쪽으로 좀 강화하겠다. 그런 미래의 HBM에 대한 준비도 뭐 되는 거죠. 그런 기사도 있었고,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4 가기 전에 HBM3 현재 상태에서 16단을 올해 안에 최초로 세계 최초로 공개하겠다. 이거 뭐 완전히 뭐 삼성전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런 거죠. 지금 8단에서 12단 안 돼 갖고 그러고 있는데 16단 공개하겠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에 빨리 달라 물건을 좀 예정보다 빨리 공급해 달라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반도체, 뭐 반도체도 또 코스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 밸류체인을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움직이고, 뭐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데 뭐 다 얘기할 수가 없고,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이제 몇 개 했고, 오늘은 진짜 뭐 화끈하게 오른 날이죠. 여러분 뭐 이미 시장 다 보셔서 알지만,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이제 뭐 보험이라든지 뭐 희귀금속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몇 개 빼고는 뭐 다 오늘 상승하는 섹터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대한 동의를 발표함과 동시에 보란듯이 이 시장이 보란듯이라는 얘기는 이런 거죠. 그래, 그게 문제였어. 우리 시장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단 반등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숙제는 남겼지만, 이제 숙제라는 게, 그 다음에 후속 조치 없이 진짜 이게 그냥 이것만 갖고 그냥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일단은 오늘 그걸 환호로, 답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이게 이제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일본 말인데 이 증권업계에서 많이 씁니다. 매사기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한자로 목선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뭘 이렇게 집어낸다는 거니까 의미가 무슨 이제 안목이 있거나 눈치가 있거나 뭐 돌아가는 판을 잘 이해하거나 뭐 이런 걸로 이 의미로 이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뭐 어렸을 때 선배로부터 야, 그 매사기가 있어야지 그 주식을 사야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런데 오늘 이제 그게 여실히 보여진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이 그 예산안에 대한 국회 연설을 국무총리에게 대독시킨 날,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야당 대표가 그동안의 국민적 관심사가 돼버린 이 금투세 폐지를 그 주장해온 여당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정치적인 그 매사기를 발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런 거죠. 세금이 있는 곳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은 변함없이 동의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또 짚어볼 게, 아니, 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위기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주가 조작이 만연하다. 이것도 상당히 정치적 코멘트입니다. 예, 뭐 아시는 분은 아시죠. 주가 조작이 만연하다. 두 번째는 대주주가 지배권을 남용해서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기가 어렵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사실은 핵심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던 우리나라 이거를 먼저 고쳐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경제 산업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다. 요것도 이제 정치적인 코멘트.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등을 이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 충실 의무 조항부터 개정하겠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대주주 지배권을 대주주가 남용해서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기 어렵다. 우리 뭐 그거 이 백만개면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냥 갑자기 뭐 계열사를 뽑아가지고 IPO 시키고 그것도 다시 그 먼저 있던 주주들은 완전히 뭐 닭 쫓던 개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뭐 갑자기 뭐 회사가 뭐 2조 몇천억 들여가지고 뭐 주식을 사서 뭐 서로 뭐 회사 막 이렇게 뺏기 뭐 하다가 갑자기 또 뭐 유상증자를 안 하면 회사가 뭐 문제가 있다는 둥 뭐 있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 소액주주를 진짜 우습게 하는 거죠.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돼. 이런 대주주들은 없어져야 돼요. 외국 같으면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외국 투자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은 니네 기관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먼저 만들어 분리해 나가는 회사에 대한 청약권 일부를 띄어서 니네한테 먼저 줄게 뭐 이런 거를 이제 달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웃기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없어져야 돼요. 제가 이제 8.15의 선거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모든 게 대주주 위주로 되어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야 됩니다. 그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출발이 그렇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저는 뭐 옛날 사람이니까 70년대 증권업계 들어와서 그 말씀 드렸죠. 사채 동결. 1년에 60%. 여러분 진짜 그런 금리가 있어. 60%의 사채를 쓰고 있었어요. 기업들이. 그때 이제 기업의 공식적인 회사채 수익률이 1년에 30%. 였어요. 30%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사채 동결, 그렇게 비싼 돈 쓰고 기업이 어떻게 살 수 있어? 그러고선 사채 동결을 시키고 사채업자들은 니넨 다 쉬운 말 나쁜 놈들이니까. 근데 사실 그때는 그게 일반화되어 있기에 나쁜 놈들이 아니라 그게 그 투자 대상이었죠. 돈 있는 사람들이
기업에 돈 빌려주는 게. 그거를 뭐 16.5%인가 그걸로 탁 깎아서 이자만 받고 끝내. 그랬는데 더 웃기는 게 그 사채 총액의 반이 기업 오너들이 자기 돈 돌려서 한 거였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막 문제되고 그런 풍토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고쳐지지 않으면 정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시장을 매력적으로 볼까? 이게 이제 저는 걱정이에요. 이제 바뀔 때도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꼭 뭐 대주주의 아들이 무슨 김정은이도 아니고 뭐 이렇게 세습해서 오너가 되고 이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 기업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계적으로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왜 그래야 되는지 난 그거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고쳐야죠. 상법 고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고 이게 나서는 금투세 걷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은 이번에 그걸 하면서 상법 개정이란 공을 딱 던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까? 그럼 이제 금투세 걱정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막 날아가냐?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그동안에 구조적으로 많이 하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하게 튀어오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금투세의 그 실행에 대한 피해를 코스닥이 더 크게 보고 있었으니까 그거는 뭐 이젠 그게 없어졌다니까 먼저 튀는 거는 당연하다 이거죠. 그건 뭐 이상한 게 아니죠. 문제는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어떤 것들이 계속 상승할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되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지난번에 그 공매도 금지 했을 때처럼 이게 단발성이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후속 조치를 안 하면. 그러면 이제 지속적인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 그리고 주주 충실 의무 이거를 법제화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뒤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금투세만 이랬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뭐 지금 뭐 여당은 뭐 이게 아니라 뭐 명태인가 뭔가 그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에서 이제 또 한 번 야당이 공을 던지면서 이제 부담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법 개정하는데 여당이 반대했는데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지금부터는 이제 금투세가 아니라 이게 상법 개정으로 이제 옮겨지겠죠. 그 여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조금 시장 얘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장 얘기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코스닥에 우린 어떤 것들에 좀 신경 써야 되냐? 코스닥 비중이 높고 그 섹터도 그리고 인기도 많고 인기도 많다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이거를 막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기 많은 주식하고 인기 없는 주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때는 인기 많은 주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좋은 거죠. 이게 되게 섹터별로 보면 뭐 바이오라든지 2차 전자라든지 뭐 반도체 밸류체인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거기 앞단에 서 있는 섹터들이죠. 물론 이제 거기에 있어서 코스닥은 아니지만 코스피에 있는 것들도 이제 뭐 같이 갈 수 있죠. 뭐 그거 뭐 코스닥만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빨리 간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게다가 또 한 가지 볼 건 이게 미국 대선이 이제 가까워졌는데 이게 오랫동안 눌려 있으니까 눌려 있다가 이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점점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이제 막 전해지니까 그동안 이제 그 눌려있던 그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쪽에 이런 것들도 막 움직이고 오늘 이제 2차 전지 움직이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이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때는 남이 사는
나만 좋아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안 움직이고 어디 가 있는 그런 거 안 돼요. 이런 때는 그냥 인기 있는 끼 있는 그런 섹터가 먼저 가고 나도 그냥 먼저 가는 거를 가야 돼요. 여기서 괜히 뭐 딴 거 하고 막 이러면 오히려 시간 낭비다. 그냥 같이 나가는 그 선단에 쓴 거를 가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체크해야 되냐면 그 후에 수급이 따라붙느냐. 그러니까 이게 팍 하고 움직인 후에 계속해서 땔감이 공급되느냐를 보셔야 돼요. 근데 툭 하고 땔감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빨리 내려야죠. 근데 계속적으로 수급 라인이 살아나면서 이렇게 공급이 된다.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일단은. 근데 제가 이제 뭐 스쿨에서도 그렇고 관심 종목 가끔씩 말씀드린 그거 다 사라고 드린 게 아니라 그것들을 놓고 그것들을 매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시라 이게. 혹시 여기서부터 딱 살아나면 이게 수급 라인이 만들어지는가, 만들어지기 직전으로 가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모양이나 그 꼴이 이렇게 갖추어져 나가는 그런 종목을 택하면 된다. 그런 종목이 많죠. 그러니까 일부러 뭐 이거 뭐 남들 너도 사고 뭐 개나 소나 다 사는 주식이라 뭐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때는. 이런 때는 그냥 개나 소나 다 사는 주식 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바빠요. 그거 맞추기도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이상한 거 하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무르익어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거다.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어차피 임팩트가 한번 왔으니까 언제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갈 때까지 가는데 그 방법은 이거다. 수급 라인이 살아나지 않는 애부터 탈락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뭐 그래도 오랜만에 진짜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다면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